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입니다. 대한 위대장내시경학회 2022년도 충계학술대회 상부위장관 증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엔도투데이 위내시경 삽입과 관찰이라는 제목의 초심자를 위한 내시경 배우기 기초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증례 중심으로 풀어보는 오늘의 강의에서는 위궤양, 12지장 궤양, 조기위암, 진행성 위암, 진행성 위암 후 조기위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궤양입니다. 53세 남자가 얹힌 느낌과 식사하기가 힘들다는 증상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인근 개업가에서 내시경을 받았고 조직검사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상태였습니다. 내시경 사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위체 상부 소만에 깊은 궤양이 있고요. 바닥은 엑수데이트가 덮여 있으면서 이디마가 있습니다. 이 증례의 진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뢰에서에는 상세불명의 궤양형 병소인데 카디악 캔서가 의심되고 메타스타시스의 소견도 의심된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메타스타시스가 의심된 이유는 CT 검사를 시행하였는데요. Several enlarged left gastric artery lymph nodes 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위암과 위궤양이 심한 것은 구분이 매우 어렵다고 설명드렸고요. 결국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위암의 가능성이 높다고 오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하고 빨리 검사를 해보도록 권했습니다. CT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판독을 하였는데요. 마찬가지로 레프트 게스트릭 에어에 림프 노드가 있었으나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비나인 얼스에 동반된 리액티브 림프노드일 가능성이 더 크고 캔서의 메타스타시스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를 며칠 투약한 후 추적 내시경 검사를 하였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디마도 깔아앉고 얼서 크레이터도 다소 작아졌고 바닥에 화이트 엑스데이트도 줄어들었으면서 엑스데이트의 오버라이딩도 많이 감소된 소견이었습니다. 훨씬 차분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요. 글랜드 사이사이에 인플로머토리 셀 인필트레이션은 매우 많았으나 그래도 비교적 글랜드의 스트럭처는 유지된 부분이었고요. 왼쪽 아래쪽 스페시먼만 글랜드가 없이 피브리노 네크로틱 인플로머토리 티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접해서 관찰하였을 때 조금 전 말씀드린 소견이었고요. 왼쪽은 인플로메이션 덩어리였고요. 오른쪽 부위는 글랜드는 정상적인 모양을 보이고 디스플라지아는 없었는데 그 사이에 인플로머토리 셀은 제법 많이 인필트레이션 되어 있는 소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암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PPI를 유지하면서 2개월 후 추적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추적 내시경 검사에서는 얼서 크레이터는 완전히 닫혀 있었고요. 약간 붉은색이 남아있는 레드 스카의 양상이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하였는데 조직 검사에서는 암 소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헬리코박터 음성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함께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리코박터 얼서가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헬리코박터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는 헬리코박터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PPI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가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UBT 검사를 비급여라도 시행할지 말지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CT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록 스토막의 얼서는 줄어들었으나 맨 첫 CT에서 뚜렷하게 레프트 게스트릭 아토리 주변의 림프노드들이 제법 많이 커져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약간의 우려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일단 다 아물었습니다. 조직검사에서도 헬리코박터 음성이고 암 소견은 없었습니다. 싱겁게 드시고 담배는 끊기 바랍니다. 흡연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위궤양이 생겼는지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물론 스트레스가 많았다고는 하셨지만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궤양의 원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권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비보험입니다만 헬리코박터 검사를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해볼 것을 권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호기 검사를 하였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호기 검사는 비보험은 아니고요. 단지 보험인데 인정 비급여일 뿐이거든요. 그러나 환자분은 보험과 인정 비급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용어로는 비보험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가격이 41,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처음 CT에서 위암 의심 소견이 나온 바 있기 때문에 궤양이 호전된 상태에서 암 의심 소견, 즉 림프절이 커져 있는 부분이 다 호전되었는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물론 외래 진료할 때마다 금연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토막 CT와 호기 검사를 하였고요. 호기 검사는 양성, 스토막 CT에서는 모든 게 다 좋아져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추가하였고 이후 정기 검진을 권하였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아니지만 위궤양 후 위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소는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라고 생각하십니까? AGC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나왔던 환자와 거의 비슷한 부위의 큰 궤양입니다. 궤양은 크고 엑수데이트는 심하지만 엣지는 샤프하고 발적도 비교적 균일하게 있어서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를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이 환자 추적 내시경 검사를 하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검사를 할 때마다 현저하게 좋아졌습니다. 크고 어글리하게 생겼다고 해서 모두 암은 아니고요. 암의 특징이 명확하게 있을 때에만 암입니다. 이 환자는 암이 아니었는데요. 잘 치료된 환자인데 7년 후 그 환자가 위암으로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살펴본 바 위체 상부 소만의 과거 궤양이 있었던 부분은 잘 아물어 있고 지금도 얼서 스카로 관찰되는 반면 위 각부에서 시그넷 링셀 칼시노마가 나왔습니다. 즉 궤양도 헬리코박터에 의해서 일어나고 위암도 헬리코박터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두 질환은 같은 환자에서 모두 호발할 수 있습니다.
궤양 환자가 수년 후 위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수술을 시행하였고 크기 4 곱하기 3cm, depth of invasion은 SM2였던 early gastric cancer였고 다행스럽게 림프절 전이는 없었습니다. 이 환자와 비슷한 또 다른 환자를 소개하겠습니다. 5년 전에 양성 위궤양으로 치료를 받았던 환자인데 과거 치료받았던 그 부위와 가까운 부위에서 시그넷 링셀 카시노마가 진단되었습니다. 사진을 살펴본 바 과거 얼서에 의한 스카가 있고 그것보다 약간 1, 2cm 정도 떨어져서 소만 쪽으로 위암 병소가 있었습니다. 외래에서는 그림을 그려서 과거 궤양 반응과 가깝지만 분명히 떨어진 부위에 과거 질환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위암이 진단되었습니다. 라고 설명드렸고요.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결과 보만 타입 3 시그널 링셀 카시노마 로렌 디퓨즈였고요. 장경 3cm 였으면서 depth of invasion은 머스큘라리스 프로프리아, 프로포머슬 인베이전이 캔서였습니다. 림페틱 인베이전은 있었으나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는 없었습니다. 궤양 의증으로 의뢰되었으나 암인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80대 여성에서 발견된 다발성 궤양으로 의뢰된 분인데요. 궤양도 전형적인 비나인 gastric ulcer하고는 다르고 궤양이라고 지적된 부위 주변에 뚜렷한 융기부도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펩틱 얼서로 판정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환자에게 잘 설명드렸고요. 내시경에서 위궤양으로 의뢰되었으나 매우 이상한 모양입니다. 궤양은 작은데 주변 위점막이 현저히 비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궤양에 대한 약은 드리겠으나 CT 검사를 하고 단기 추적 검사를 합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CT에서는 아쉽게도 판크레아스 캔서 스토막 인베이전 메타스타시스 소견이었습니다. 반대의 경우입니다. AGC 의심으로 오셨고요. 많은 종류의 약을 드시고 계셨던 분인데요. 아스피린을 포함하여 많은 종류의 약을 드시고 있던 분인데 디스탈 엔트룸이 상당히 이디마터스 하고요. 정상 아나토미가 깨져 있는 모습이었는데 근접해서 보았더니 파일로릭 링과 다소 떨어진 디스탈 엔트룸 그레이터 커버처 포스티리어 월 쪽에 깊은 궤양이 있었고 궤양 주변에 이디마가 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궤양과 이디마 사이의 엣지는 클리어하였습니다. 추적 검사를 하였고 깨끗하게 호전되는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였던 증례입니다. 지금부터는 12지장 궤양 증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고 암으로 의심되어 저희에게 의뢰되었고요. 내시경 나흘 방문하신 셈이었습니다. 오셨을 때 사진을 보았는데요. 후지필름 내시경으로 촬영된 사진이었는데 의뢰될 때 가져온 사진만 가지고 병소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위암 의심으로 오셨는데 마치 12지장 구부의 병소처럼 보였거든요. 따라서 위암일 수도 있으나 듀오데날 벌브의 액티브 얼서 혹은 캔서 모두 가능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재검을 하였고요. 파일로리 링 바로 뒤쪽에 듀오데날 벌브에 큰 궤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궤양이 나흘 전 사진에 비해서 훨씬 차분해져 있었고 이디마는 심했지만 궤양은 작고 깊었고요. 엣지는 샤프하고 특별히 암 소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직검사도 12지장에서는 ulcer with necrotic debris로만 나왔고 위 조직검사에서는 헬리코박터 포지티브가 나왔습니다. 즉 헬리코박터 포지티브 듀오데날 얼서 환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 암 의심으로 오셨는데 첫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내시경 조직검사를 재검해 볼 수도 있고요. 일단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와 PPI, PCAP, 궤양 치료를 하고 1, 2개월 후 추적 내시경 검사를 해볼 수 있고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미루고 일단 추적 내시경 검사를 투약 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환자는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궤양 치료를 하고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잠시 뒤로 미루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환자에게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암 의심으로 오셨으나 12장 궤양으로 추정됩니다. 조직검사를 많이 했는데 암 소견이 없었습니다. 위와 12지장 경계 부위이기 때문에 위암과 12지장 궤양 구분이 다소 어려운 모양이지만 일단 궤양약을 좀 더 처방하고 단기 추적 검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치료도 물론 필요하지만 일단 궤양이 좀 더 아물고 난 다음에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궤양약을 4주 투약하였고 추적 내시경 검사를 하였습니다. 추적 내시경 검사에서 듀오데날 얼서가 크레이터가 거의 닫혀서 스카로 변해 있었고요. 조직검사에서 특별한 소견이 없었습니다. 일단 PPI를 사용하여 듀오데날 얼서가 호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근본 원인인 헬리코박터만 치료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저는 이와 같은 처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환자에게는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12지장 궤양은 일단 호전되었습니다. 헬리코박터 관련된 병이고 헬리코박터를 없애지 못하면 자꾸 재발하는 그런 병입니다. 따라서 제균 치료가 필요합니다. 두 종류의 항생제와 한 종류의 위산분비 억제제를 2주 투약합니다. 과거에는 1주 사용하였으나 2년 전에 나온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현재는 모두 2주를 투약하고 있습니다. 주로 항생제 때문에 설사 등 위장장애나 알러지 같은 부작용이 가능합니다만 개인차는 제법 큽니다. 제균 성공률은 78.1%입니다. 이건 가장 최근에 나온 국내 메타 아날리시스에서 2주 3제요법의 성공률이 78.1%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환자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치료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8주 후 호기 검사를 합니다. 반드시 금연해 주십시오. 소화성 궤양 환자는 만날 때마다 금연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설명하고 이와 같은 그림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하는 게 저의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스타일입니다. 12지장 궤양은 참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12지장 궤양인데 궤양은 작은 액티브 얼서이지만 주변이 디포먼티가 있지 않습니까? 리코런트 얼서라는 뜻이고요. 이 환자는 헬리코박터 네가티브, 엔세이드 네가티브 듀오데날 얼서였는데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림처럼 벌브의 양쪽에 궤양이 있을 때 이를 키싱 얼서라고 부릅니다. 12지장 궤양 주변에 이렇게 작은 이로전들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시모후리 미란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설화등심처럼 이렇게 쭉 뿌려졌다, 솔트앤페퍼라고 서양 사람들은 표현하는데요. 둘 다 썩 적합한 이름은 아니지만 임상적 의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2장 궤양을 진단하였을 때 반드시 조직검사를 하십니까? 12장 궤양은 악성 가능성이 낮으므로 항상 조직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일까요?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조직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 확신이 없을 때 조직검사를 한다고 해서 크게 나쁠 것도 없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비교적 전형적인 12지장 궤양입니다. 얼서 크레이터가 경계가 명확하고요. 주변이 이디마토스한 부분과의 엣지는 샤프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사를 시행했던 선생님께서는 위에서 헬리코박터 검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12지장에서도 조직검사를 해서 펩틱 데브리투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좀 더 마음이 놓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위례에서는 12지장 궤양임을 설명하고 헬리코박터 균도 있으므로 투약을 하였습니다. 과거 환자였고 7일 투약하였던 경우고요. 과거의 설명서입니다.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재발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요. 2021년 하반기부터 14일로 치료하였습니다. 궤양이 크면은 궤양을 먼저 치료하고 나중에 헬리코박터 치료를 하고요. 궤양이 작고 환자가 제균 치료약을 드실 정도가 된다 싶으면은 제균 치료약을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PPI를 투약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가 후자인데요. 일주일 제균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환자가 오셨고 특별한 컴플리케이션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그때부터 약 4주 정도 PPI를 추가하였고요. 추적 내시경 검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 조직검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2지장에도 암이 존재합니다. 드물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감별 진단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엔도투데이 퀴즈에서 사용하는 증례인데 이 소견을 보고 아주 많은 분들이 대략 초심자의 60% 정도는 비나인 듀오데날 얼서로 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궤양이 크고 어글리하면서 궤양과 주변의 이디마가 뚜렷한 이디마로 보이지 않고 얇은 뱅크처럼 제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힙 업 드 마진. 그리고 갑자기 정상 듀오데날 밸브가 보입니다. 이 경우는 암을 의심해야 됩니다. 암이었습니다. 12지장 암에서 3번 조직검사에서 암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12지장에서 암은 High Index of Suspicion을 가져야 한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12지장 궤양이 매우 전형적이면 12지장 조직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액티브 얼서가 있는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하는 것이 현재의 관례입니다. 조직검사는 하지 않더라도 헬리코박터 검사는 스토막에서 꼭 해야 됩니다.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12지장 궤양은 반드시 추적검사를 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조직검사를 했고 전형적인 듀오데날 얼서에서 추적검사를 꼭 해야 되느냐 이슈는 있는데요.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의 어베일러빌리티가 매우 높고 가격도 매우 저렴한 나라에서 액티브 듀오데날 얼서가 확인된 환자에서 다 힐링 되었는지 내시경 검사를 하는 거에 대하여 여러분 샤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이지장에도 암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기암 증례입니다. 1년 반 전 내시경 검사에서는 특별한 소견이 없었습니다. 조직검사가 시행되었는데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있었습니다. 검진에서 상담을 하셨던 것 같고 소화기내과에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도록 레코멘드를 받으셨는데 환자가 소화기내과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지방 환자였는지 아닌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건진에서 직접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약을 투약하는 병원도 있고 소화기내과에 가서 좀 더 전문적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약을 드시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 병원은 후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화기내과 진료를 권했는데 환자가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확인 연락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암이나 아티피아인 경우 소화기내과 진료를 권했는데 오시지 않으면 반드시 전화해서 왜 오시지 않은지,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건 아닌지, 조만간 방문하실 예정인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도 아니고 아티피아도 아니고 그냥 헬리코박터 위험까지 모두 방문을 전화로 재확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환자의 선택권이기도 하거든요. 여하튼 반년 전에 그러니까 첫 내시경 1년 후에 다시 내시경 검사를 하였고요. 이때는 전 정부에서 작은 이레귤레리티가 관찰돼서 조직검사를 하였는데요. 조직검사 결과는 그림과 같았습니다. 가까이 보시면 포베룰라 에피텔리움 부분은 정상이지만 약간 깊숙한 부위에 글랜드의 세포가 조금 진하고요. 핵이 하이퍼크로마틱하고 조금씩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애매한 경우인데요. 병리과 선생님께서는 리제너러티브 ATPR을 주셨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검사는 하지 않았는데요. 1년 전에는 헬리코박터가 있었고 헬리코박터 치료를 특별히 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리제너러티브 ATPR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직검사에서 리제너러티브 ATPR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리과 선생님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큽니다. 나의 병리를 봐주시는 선생님이 암 진단을 많이 내려주시는 분도 있고요. 암으로 진단 내리지 않고 아티피아로 많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염증에서도 아티피아를 많이 붙이시는 분도 있고 정말 네오플라지아가 의심될 때마다만 아티피아를 붙이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따라서 내가 의뢰하는 병리 선생님의 진단 패턴을 잘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마다 퍼센트가 다른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다양한 이름으로 아티피아가 보고되고 있으나 추적 검사를 해 보았을 때 아티피아로 병리 진단이 보고된 환자의 67%는 몇 년 내에 암으로 추적 검사에서 확인되었고요. 리제너레이팅 에티피아인 경우는 아데노마가 7%, 캔서가 15%였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처럼 리제너러티브 에티피아가 있는 경우 전혀 암은 아니다 라는 뜻은 아니고 암 가능성이 약간 있고 그 정도는 15%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건진 상담에서는 리제너러티브 에티피아에 대한 소화기내과 진료를 권유했고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두 가지 상황을 파악을 하였는데 리제너러티브 아티피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고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고 반년쯤 후에 내시경 검사를 하기로 하였는데요. 저희 병원 건진 환자 결과 모니터링 팀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저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선생님, 이 환자 조직 검사에서 헬리코박터가 있어서 치료한 건 잘 알겠는데 리제너러티브 아티피아에 대해서 반년 후 재검을 권하셨던 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내시경은 반년 후에 할 예정이고 UBT는 곧 할 예정이기 때문에 UBT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말을 바꾸기도 어렵고 대단히 암이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UBT를 하고요. 추정 내시경 검사를 조금 당겨서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후 6.5개월 시점에서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세균 치료 전에 비해서 전정부 점막이 좀 더 플랫해지고, 즉 이로전이 있는 그 주변 부위의 백그라운드 게스트릭 뮤코자는 좀 더 차분해졌기 때문에 작은 포칼 이로지브 리전이 명료하게 보였습니다. 제균 전후 내시경 소견을 비교하면 좀 더 명료해진 것을 알겠는데요. 여러분, 내시경 유관 소견에 의한 진단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싱글 이로우전입니다. 싱글 이로우전인데 주변이 다 좋아졌는데 그 부분만 남아있다. 뭔가 느낌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조직 검사를 시행하였고 과거보다 이로우전, 왼쪽 이로우전 있는 부위 하단부에 하이퍼크로마틱한 부분이 보이고요. 근접해서 관찰하였을 때 에피텔리움 하단에 침륜 소견이 없으나 에피텔리움 자체의 세포가 하이퍼크로마틱하고 크기 변화도 좀 다양하고 NC 레이쇼도 증가하고 좀 길쭉길쭉 서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병리과에서는 atypical gland with high grade dysplasia로 주셨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팔로업 또는 절제술. 저희 병원에서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로 나온 환자를 ESD 하였을 때 암으로 나올 가능성은 33%에서 50%였습니다. 그러나 atypical gland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로 주었던 경우에는 약 70%가 최종 병리 결과 암이었거든요. 따라서 환자에게 위암 강력 의심을 말씀드리고 ESD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림과 같이 설명드렸고요. 3박 4일 입원이 필요하고 맨 아래가 중요한데요. 최종 병리 결과는 일주일 후 외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선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진단이 암으로 바뀌는 분, 저도 선종 경우는 5에서 10%, 고도 선종 경우는 33에서 50% 정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에이티피컬 글랜드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이는 그 내시경 소견이 얼마나 어글리해 보이느냐에 따라서 제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일관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스탠다드 방법으로 ESD를 하였습니다. 인디고 카민을 뿌려서 병소의 경계를 잘 확인한 이후 마킹을 시행하고 마킹 바깥쪽으로 서컴퍼런셜 커팅을 한 다음에 서뮤코잘 다이섹션을 중력 방향을 고려하여 시행하였고 최종 병리 결과는 well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7mm, 다행히 depth of invasion은 라미나 프로프리아였고요. 세이프티 마진은 적절하였고 림포 비너스 인베이전은 없었습니다. 병리 컨퍼런스를 하였고요. ESD 스페시멘의 가운데 정도에 진하게 보이는 부위가 병소였고요. 하이퍼크로마틱한 부위가 주로 암입니다. 에피텔리알 셀의 베이스먼트 멤버레인 바깥쪽으로 튜머들이 조금씩 자라고 있어서 분명히 라미나 프로프리아 인베이전이 있었지만 딥 라미나 프로프리아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즉 라미나 프로프리아에 국한된 어울리 게스트릭 캔서였습니다. 재발률이 0.1% 이하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건진 내시경에서 헬리코박터 검사는 필요한가? 의심될 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후에는 위 점막이 점차 회복이 되고요.
리제너러티브 아티피아는 여러 선생님들이 시행한 검사를 봐주시는 병리과 선생님들의 그 트렌드가 중요한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15%가 암이다. 크리티컬 밸류 리포트를 잘 확인하고 나의 진료를 봐주시는 다른 분이 계시면은 어떠한 얘기를 해도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에이티피컬 글랜드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가 있을 때는 매우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두 증례 남았는데요. 둘 다 AGC입니다. 70세 남성의 와파린 복용 중인 분인데 내시경 소견에서 푼두스에 이와 같은 병소가 보였는데 조직검사에서 특이소견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적절히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이 환자가 추정 내시경 검사를 하셨는데요. 어퍼바디 그레이터 커버처에 4-5cm 가량으로 넓게 퍼진 주름 비대 및 중앙 함몰 및 주변부 융기성 병면이 관찰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며 poorly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with focal signal ring cell carcinoma가 나왔습니다. 라고 의뢰되셨습니다. 의뢰 후 재검을 하였고요. 똑같이 나왔고 CT에서 림프절 전이가 있었고 복수는 없었기 때문에 복강경을 시행하였는데 이미 메타스타시스가 진행된 상황이라 큐러티브 리섹션을 하지 못하고 ONC를 하였습니다. 1년 전 내시경을 다시 살펴보았는데요. 조직검사는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특이소견이 없다고 했던 것으로 보아 적어도 암은 아닌 상황인데요. 여러분, 이 유관소견을 잘 보시면 함몰부가 있지만 그 주변에 위 점막이 두껍고 표면이 약간의 모자익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로컬라이즈드 보만 타입 4를 그때부터 의심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보만 타입 4를 의심하였다고 모두 보만 타입 4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환자는 위주름이 두꺼워져 있고 주름과 주름 사이에 골짜기가 좁아져 있고 일부 주름 상단에 발적이 있었던 환자인데요. 보만 타입 4를 미믹하는 디퓨스 라지 B셀 림포마였습니다. 보만 타입 4를 미믹하는 디퓨스 라지 B셀 림포마는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요. 열심히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사망하셨던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어떤 경우에 림포마를 의심해야 하겠습니까? 암은 암 같은데 아데노카시노마의 일반적인 모양이 아닌 경우, 종양 크기에 비해 옵스트럭션이 가벼울 때 혹은 잘 펴질 때, 조직검사에서 림포마로 나오지 않더라도 덴스 림포이드 인필트레이션이나 림프종으로 진단하기 어렵다, 이런 애매한 소견이 나왔을 때, 짧은 기간에 병소가 많이 커졌을 때, 다양하고 비자한 모양의 병소가 여러 개 있을 때, IBD나 기타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일반적인 치료에 호전이 없을 때 모두 림포마를 의심해야 됩니다. 특이한 경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보만 사형 진행성 위암 의심으로 내원하신 환자인데요. 일반적인 보만 타입 4와 달리 주름의 두께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특색이었는데요. 조직검사를 하였는데 유방암 위전이로 나왔습니다. 이미노 히스토 케미스트리에서 유방암에 합당한 소견이 나왔던 환자인데요. 유방암은 위로 전이가 많은 암이지만 보만 타입 4 비슷한 내시경 소견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저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만 타입 4 의심으로 왔다가 보만 타입 4가 아닌 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만 타입 4 의심으로 내원하셨는데요. 사진을 자세히 보았는데 아마 이러한 사진 때문에 잘 펴지지 않았고 인테스티널 메타플라지아가 현저한 소견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보만 타입 4 의심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재검을 해 보았는데 전혀 보만 타입4 의심 소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내시경 검사할 때 공기를 충분히 넣지 않고 점막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 관찰해서 보만 타입4를 의심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저는 블레임할 생각은 없습니다. 위내시경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는 보만 타입 4입니다. 보만 타입 4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기타 질환을 보는 게 의미 있는 방법이거든요. 저도 내시경 검사를 할 때 보만 타입 4를 가장 먼저 의식합니다. 보만 타입 4는 아닌지 확인하고 그 다음 구석구석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만 타입 4 의심으로 왔지만 아닌 경우에 별로 블레임하지는 않습니다. 설명은 메타플라스틱 가스트라이티스 때문으로 생각되나 전반적으로 위 내강의 뮤코자가 노듈러 하였으며 환자가 숨을 뱉어서인지 인플레이션 잘 안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오셨던 경우인데요. 암은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보만 타입 4를 의심하셨던 건 좋은 트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증례입니다. 좋은 증례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인데요. 70세 남성이 다발성 위암으로 의뢰되셨습니다. 대만과 소만에 각각 암이 있었는데요. 프리오피 CT에서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었습니다. 스토막 바로 옆이니까 아마도 3번 노드 같습니다. 소만 쪽에 페리가스트릭 노드는 3번, 대만 쪽에 페리가스트릭 노드는 4번, 랩트 게스트릭 노드, 랩트 게스트릭 아토리 주변에 있는 노드는 7번. 이 정도의 번호는 알고 계시는 게 서전과 커뮤니케이션이 좋은데요. 여하튼 서브토탈 게스트렉토미를 받으셨고요. 큰 종양은 보만 타입 1 poorly differentiated로 나왔고 크기는 5.8cm 프로포머슬 인베이전, 림페틱 인베이전 포지티브로 나왔으며 소만의 early gastric cancer는 well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사이즈 1.2cm, 그러나 의외로 SM2 인베이전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43개의 림프절 중 2개의 림프절에서 메타스타시스가 있었습니다. CT는 일견 소만 쪽에 림프노드가 커져 있는 것 같았지만 여하튼 수술 결과는 그레이터 커버처, 그러니까 4번 노드에 림프절 전이가 4개 중 2개가 있었습니다. 연고지 병원에서 XP 키모테라피를 아주번트 세팅으로 시행을 하였고요. 아쉽게도 수술 10개월 후 CT에서 싱글 메타스타시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뢰되어 펠리어티브 폴포리 키모테라피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주 여러 번 시행하였는데요. 리버 메타스타시스가 작아지기는 했는데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고요. 그리고 어디셔널 메타스타시스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펠리어티브 케모테라피를 통하여 전이암은 약간 줄어들었는데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다. 컨트롤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된대요. 그래서 온콜로지스트께서 수술을 권했습니다. 메타스타텍토미를 권했던 건데요. 외과에서는 진료 후 선생님께서 수술하지 말자라고 리플라이를 주셨습니다. 외과 리플라이트를 보면 메타스타텍토미 고려하여 의뢰된 환자이나 환자 보호자, 수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 생각하고 수술에 대하여 릴럭턴트 하므로 수술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서 방사선 치료 등을 고려해 보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라는 답변과 함께 오셨는데요. 온콜로지스트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기회는 있다, 메타스타텍토미를 하라 라고 레코멘드를 하였고요. 서전도
연락을 하여 서전에게도 연락을 하여 수술하시도록 권해가지고 결국 메타스타텍토미, 포스티리어 세그멘토토미가 시행되었고요. 메타스타틱 아데노카시노마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메타스타텍토미 이후에 또다시 폴포리 케모세라피를 12번 시행하고 NED 스테이트로 치료를 종료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10년가량 추적 검사를 하셨는데요. 다행스럽게 전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저는 온콜로지스트에게 매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수술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그에 따라 서전께서도 방사선 치료나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상황에서 온콜로지스트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메타스타텍토미와 어디셔널 케모세라피를 함으로써 환자가 메타스타시스 있고 거의 10년까지 NED 스테이였다는 것은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11년째 내시경에서 아쉽게도 잔이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직검사에서는 아티피칼 글랜드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앤 칼시노마터스 트랜스포메이션이었는데요. 온콜로지스트께서 다시 병리과 상의 후 외과와 의뢰 후 외과에 의뢰하였습니다. 외과에서는 내시경 치료를 해보는 게 어떤가 라고 저희한테 의뢰를 주셨는데요. 이게 진단 당시 조직검사 소견입니다. 약간의 가블리스 세포가 보이지만 그 이외의 다른 세포들은 다 하이퍼크로마틱하고 헬기 크기가 다양하며 NC 레이쇼가 증가한 암에 합당한 소견이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온콜로지스트, 외과, 병리과 상의 위에 병리과 재확인은 틀림없이 확실하다고 하여서 외과 수술을 먼저 고려하였는데 외과에서 ESD를 해보시도록 추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스트릭 ESD를 시행하였고요. 첫 수술 서브토탈 게스트렉토미 후 11년 8개월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 수술 메타스타텍토미 8년 5개월 후에 ESD를 시행하였습니다. 렘넌트 스토막의 얼리 게스트릭 캔서의 ESD는 상당히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별다른 합병증 없이 ESD가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Well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intestinal type 장경 20mm 라미나 프로프리아에 국한된 early gastric cancer로 나왔고요. 비록 한쪽 리섹션 마진이 약간 충분치 않았으나 큐러티브 리섹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정 내시경을 몇 번 하였고요. 지금까지 재발 소견 없이 잘 경과 관찰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메타스타틱 가스트릭 캔서도 환자의 상태가 억셉터블 하면 톨러를 하면 메타스타텍토미를 포함한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복잡한 연구도 있으나 여하튼 스토막에서도 싱글 메타스타시스는 메타스타텍토미를 시행해 볼 수 있다. 비단 콜론에서만 메타스타텍토미를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위궤양, 12지장 궤양, 조기위암, 진행성 위암, 진행성 위암 후 조기위암, 메타스타텍토미 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